5.18 때 그게 뭐 북의 개입이 있었던 없었던 민주주의를 위해서 혹은 군부에 대항한다라고 해갖고 튀어나온 사람들의 그 원초적 심리가 그 인정할 수 있다 우리가. 예. 그리고 뭐 그 덕분인지 아닌지 몰라도 우리가 아르헨티나 같은 그런 군부 권위주의 체제가 오래가지 않고 예. 딱 그 이제 그 사회적으로 딱 필요한 시점까지만 가고 그게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예. 그건 5.18에 뭐 저게 큰 저게 공적이 있는 거다. 효과 좋은 효과가 있은 거다. 최소한 이거는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까지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뭐 북이 개입했건 안 했건 간에 또 개입했건 안 했건 거기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의 원초적인 동기의 순수성 내지는 뭐 그런 것들은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그 광팔아 갖고 그걸 권력화시키고 제가 집에 텔레비 깨질 뻔했어요. 저 재떨이 집어 던져 갖고 뭐냐면 김대중이가 텔레비에서 나와서 찔찔 짜면서 하는 말이 저 때문에 광주 시민이 5.18을 일으켜서 수많은 분이 돌아가시고 저 때문에 그거 어떻게 본인 입에서 나오냐고. 그러니까요. 아무리 김대중을 석방하라라는 플래카드를 걸었어도 당사자 입에서 그게 아니라 제가 재물이 돼서 결과적으로 민주화를 앞당기는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온 5.18에 제가 도화선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일생의 영광으로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니 거기서 숨진 사람들 그럼 다 저기 뭐 김대중 발가락 밟다 죽었냐 이거요. 솔직히 말하면 심하게 말하면 저 때문이라니 그 세상에 그런 그 코딩이 어딨냐. 그래서 저기 재떨이를 집어 던졌는데 다행히 텔레비 옆에 맞아갖고 텔레비가 안 깨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본질적으로 좀 우리 한국 사회가 그 생각이 들 게 정치 현상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데 우리 대부분의 지금 이렇게 성립화가 되고 하는 것들은 정치는 기본적으로 갈등과 싸움의 세계입니다. 그걸 전제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갈등을 다른 갈등으로 조정하는 게 협상이에요. 예. 타협이 되면은 굉장히 그 심한 갈등을 작은 갈등으로 쪼개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만약에 그 갈등이 봉합이 잘 안 되고 커다란 싸움으로 벌어지면은 무장까지 한 싸움이 되고 무장 저항이 나오는 저항이 나올 수도 그 있고. 이제 무장 저항의 양상이 그게 뭐 무장 폭동이 될 수도 있고 무장 반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갈등 없는 세계 같으면은 이거는 유토피아죠. 그러니까 그 양상에 대한 표현이거든. 폭동이니 반란이니 소연이 거기엔 가치 판단이 없다고. 인간은 그러고서 투닥거리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성에서는 고진멸도 불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모든 고민과 갈등과 싸움의 세계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정치라고 하는 거는 이 존재하는 갈등을 제압하거나 갈등이 이거는 근거 없는 갈등이니까 이렇게 해서 제압을 하거나 아니면은 갈등을 다른 갈등으로 좀 조금 다른 해결하기 쉬운 갈등으로 조정하거나 그걸 끊임없이 반복해가는 게 정치의 세계예요. 그런데 이 갈등과 폭력이 없어야 되는 게 정치다. 그러면 성역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종교 세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대목에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한 고인류학자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팔레오 안트로폴로지 고인류학을 전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만 혼자 책 썼어요. 상징의 탄생. 근데 유일한 고인류학자인데 이 고인류학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이 그 고대 제국 우리가 싫어하잖아. 예를 들어 아즈텍 혹은 뭐 이제 뭐 수메르 혹은 뭐 중국 같으면 샹 다이내스티 그러니까 샹 그다음에 저기 같으면 저기 어디야 저기 에집트 저기 막 파라오 이거 뭐 굉장히 으스스하고 귀신스럽고 이런데 고대 제국 이전에 성인 남자의 30%가 살인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렇죠. 살인에 의해서. 성인 남자의 30%가 그 유고를 가지고 샘플링을 해서 퍼센티지를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란 동물이 원래 투닥거리고 맹렬하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게임의 룰에서 좀 잡아보자. 이게 자유민주주의예요. 네. 그럼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뭐냐면 개인이 자기 생각하는 걸 표현할 수 있어야지. 그게 르네상스 정신이었잖아. 그렇죠. 그게 또 종교개혁 정신도 비슷해요. 뭐냐면 야 집단으로 뭐 저기 그 성당 가서 장막 쳐놓고 그 신은 신부님만 만나고 신도들은 신부를 통해서 신을 만나. 이게 이제 캐톨릭 체제나 그렇죠. 동방 종교 체제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프로테스탄티즘 종교개혁은 뭐냐면 야 네가 직접 가서 하나님 만나. 그렇죠. 하나님 앞에 단독자야. 우리 혼자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 정신의 절대적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거를 폭동으로 생각한다. 내가 거기에 북한군 개입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까지는 그 다음에는 그게 예를 들면은 거기까지는 오케이가 돼야 된다고 허락이 돼야 된다고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어쩌다는 학문에서 가려지든 뭐를 투닥거리면서 가려지면 되는 거고. 가려지면 되죠. 그거를 강제를 해서 특히 성역화라는 문맥 아래서 강제해가지고 사람의 입과 뇌수에 자끌을 채운다. 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아닌데 그걸 정당이 나서서 해. 아니 뭐 동료 의원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그 정말 그 지성도 이성도 잃어버린 그런 지금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다시 이야기하면 정치의 갈등이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또 역사 컨텍스트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은 사실은 개인의 자유가 르네상스를 통해서 개체가 독립을 한 생각과 또 집단적인 의식의 그 전파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종교 전쟁이라고 그러죠. 신교가 종교 개혁, 종교 개혁. 전쟁이 있었던 데도 있고 없었던 데도 전쟁을 있으니까. 통한 거 없어요. 거기도 뭐 전쟁이 존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게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사실적으로 하면 양심의 자유하고 바로 짝이 돼서 그렇죠. 말하자면은 개인이 자유를 갖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다 이렇게 해서 다원세가 그러니까 산업사회적 다원사회가 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단순한 생각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활동의 차이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이해 갈등, 생각의 갈등이 존재하고 거기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가 그 제한이 되면은 안 되죠.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 문명의 인간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에 하나가 개인의 자유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는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렇죠. 이걸 다 어긴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다 어겼죠. 그 뭐하러 어겼냐? 뭐에 봉사하려고 어겼냐? 5.18 성역화 게임에 봉사하려고 어긴 거예요. 그런데 5.18은 정치적 역사적 사건이라고요. 그거를 성역화할 수가 없어요. 그건 세속에 관한 문제야. 그렇죠. 세속에 어떤 게 성역화되냐고요. 부처님이나 하나님 외에 뭐가 성역화될 수 있냐고.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떠들어 볼 수 있는 거고. 5.18 성역화 게임을 받들어 모셔가지고 자유한국당이 동료 의원의 목에다 칼을 찔른 사건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씨, 오세훈 씨는 입장을 표명하세요. 표명해야 돼요. 이건 표명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니까 저는 황교안 씨가 뭐 당대표 되는 거를 특별히 반대하거나 또 황교안 씨 아닌 다른 사람을 지지하거나 이런 사람 아니에요. 실제로. 근데 황교안 씨나 저기 뭐 오세훈 씨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그 자존심, 개인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이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를 이제 정리할 때가 돼 가는데 제가 이제 그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유사 전체주의에 자유한국당이 판을 깔아주는 사건이잖아요. 협조를 해주고. 그렇죠. 그러면 유사 전체주의의 본질은 뭐 하고 있는가? 본질이 이제 이런 전빨들, 모든 빨이들, 친북들. 그게 이제 우리가 그게 이제 뭐 민주화 세력에 많이 섞여 있긴 한데 갈수록 이게 이 주체 사상이라든지 전체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지금 만들어 왔어요. 특히
탄핵 전에 우리 문재인 그때 그 당시 후보였죠. 후보 되기 전에 전 대표. 전 대표고 전 대통령 후보지. 전 대통령 후보고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이었는데 그때 이제 말하자면은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이 됐습니다. 뭐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탄핵 소추 결정. 소추 결정이죠. 12월 9일. 정치 결정이 됐고 헌법재판소에서의 어떤 이제 그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소추된 탄핵이 기각되면은 헌재에서 기각되면은 혁명밖에 없다라고 하는 발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썼어요. 이게 일반인이 하면은 그럴 수 있는 발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사람이 1,400만 표인가 얻었지 않나? 그렇죠. 어디야 전번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랑 붙었을 때 1,400만 표쯤 얻었어요. 1,400 좀 넘었을 겁니다. 네, 1,410만 표인가 1,400만 표 얻은 그리고 그 당시에 당 대표였고 그런 급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 넘버 1, 2, 3 꼽아라. 그러면 넘버 1에 들어가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를 겨냥해서 너희 탄핵 그거 결정 안 하면 혁명 일으킬 거야라고 하는 건 거의 이거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사실은 협박이죠. 그것도 아주 높은 수준의 정치적인 그리고 공포스러운 협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재판관이라고 하더라도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런 유사전체주의 본진이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진 인간들, 그러니까 자기가 편할 때는 다 자기가 이길 것 같으면 다 부정해 버리는 거야 게임을. 그러니까 국민의 이름을 내세워서 촛불의 이름을 내세워서. 그러니까 그 국민 이제 그때 사실은 조금 그 해야 될 제가 딴 데서는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주권과 국민에 대해서 가장 위험스러운 그 정의와 전유가 뭐냐면은 촛불은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구호가 나왔잖아요. 근데 나는 그 명령한 적 없는데. 근데 나는 반대. 그러니까 반대했는데. 난 국민이 아니요. 적폐요. 그게 아니고 그걸 이제 사실은 그거를 원래 대한민국 그 헌법 1조 1강의 2항이에요.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소위 이제 우리 한자어로 일본에서 이제 번역을 한 주권 재민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일종의 상징, 그러니까 정치적 민주주의적 그 소위 말하자면은 개인이 인민이 혹은 개인이 국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주의적 주권의 원칙 혹은 상징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그걸 추상적 국민이라고 해요. 그때 국민을 주권 재민에 선언된 부분. 근데 사실은 그 뒤에 가면은 또 우리 헌법에 보면은 국민의 요건은 헌법에 의해서 정한다. 모든 사람을 다 국민으로 편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구체적 국민이 되면은 헌법이 정한 국민이 존재하고 그 구체적 국민과 추상적 국민 간에는 상당히 편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게 말하자면은 추상적 국민을 모든 주권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 나온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이거는 프랑스 혁명의 사상의 전구가 됐던 장자크 루소의 볼롱테 제네갈 일반 의지 혹은 총체적 의지, 전체 의지, 자코뱅 의지, 즉 국민을 주권을 대문자 주권으로 써버린 겁니다. 근데 개별화된 모든 사람들이 주권을 가지잖아요. 주권은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 때문에 전체주의로 그게 자코뱅 주권 개념이 나중에는 볼셰비키 전체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 시원을 다수결에 의해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데 그때 그 시점에 다수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당에 의해서 조작되죠. 여론에 의해서 조작되고 그런 방식, 테러에 의해서 공포 정치에서 조작되고 그래놓고 다수결이 했으니까 모든 거 할 수 있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공산당 수법이에요. 그래도 제도가 좀 제대로 되면은 지금 이제 현행 프랑스 헌법은 그래
주권은 국민한테 있어. 근데 예. 그 주권의 행사는 저런 선동가들이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주권의 행사는 구체적인 주권의 행사는 투표로 행한답니다. 예, 즉 예. 대표를 뽑거나 예, 예. 혹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 위기 때 네. 국민투표 이 두 가지로 정해요. 네. 그러면은 촛불은 국민의 명령이다 그러는데 누구의 명령입니까? 그거는 명령하는 자의 명령이에요. 잠깐만 이제 예. 이 인간들이 정말 골 때리는 게 예, 예. 촛불은 국민의 명령이다라는 거를 지상명제로 떠받드는 자들이 어떻게 북한에 가서 김일성 영생교랑 쎄쎄쎄를 하냐고.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내가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저쪽 애들 저기 시위하면 잘 부르는 노래 있어요. 제가 약간 음치기가 있어서 이게 흉내를 못 하겠는데 쉬운 노래가 젓가락 행진곡 가지고 변형한 노래인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간단한 가사를 가지고 활기차고 그 약간 동요스럽게 만든 노래예요. 이거 옛날 그 촛불 그 시위 붙을 때 거기에 온 그 저기 뭐 이상한 노조 출신 뭐 이상한 노조복 입고 몰려가면서 이거 휘파람으로 불면서 광 잡고 다니는데 구역질 나서 못 보겠더라고. 문제가 왜 구역질을 하냐? 이 노래 만든 사람이 전 그 주사파로 북한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를 많이 만들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황당한 사람들인 게 국민 주권론을 믿는 자들이 동시에 김일성 민족 메시아 주권론을 찬양하는 거야. 그게 그거가 아무 문제가 없는 그 머리 구조가 완전히 대한민국에 관해서는 입으로 떠들 때 이상하게 오해된 과격한 국민 주권론을 떠들고 그래서 우리가 북한 만날 때는 김일성 주권론을 인정하죠. 우리가 586 주사파라고 얘기하는데 북한 지금 사회주의 헌법 전문에 영생은 지도자, 영생교가 그렇죠. 전제가 돼 있고 예. 그다음에 63조에 가면은 북한 헌법.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예. 라고 하는 그 하나가 영생교 그 메시아. 영생교의 교주죠. 메시아. 메시아죠. 교주도 아니야 메시아. 메시아죠. 예. 본인 자신이 메시아, 교주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를 보면은 또 지금 이제 어제 오늘 뭐 내일 모레까지 문제가 될 지금 이종명 그 제명 사태 또 발언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5.18에 대한 부분을 그걸 성역화시켜서 정치적 이익을 취하든 아니면 그 저항을 하든 이거는 정말 아까 이야기했듯이 집단적 성역화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다라고 하는 그 아주 다양한 방식의 국민적인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사실은 5.18에 희생이 됐거나 아니면은 5.18을 가지고 지금 막 그 벌떼같이 그냥 뭐 폭도같이 하던 그런 지금 뭐 민주당이 막 그러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5.18을 욕보이는 짓이요. 욕보이는 짓이요. 이거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이게 성역화되지 않을 세속의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성역화를 하고 막 샷다마우스 시키고 이러면요. 나중에 그 반발로 진짜 웃기는 사건으로 사람들이 반감을 갖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오히려. 그러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그거 안 좋은 건데? 그 시민 전쟁이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아니야 시민 전쟁도 아니로 제가 지금처럼 이제 586 저기 문재인 이렇게 막 날뛰니까 저같이 옛날에 운동권 했던 놈은 운동했던 게 정말 쪽팔리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5.18을 갖고 과도하게 성역화를 해서 거기에다 빨대를 받고서 엉뚱한 짓을 정치적 이익을 누리거나 기타 이익을 누리는 이런 5.18을 악용을 하면 남용을 하면 결국에는 사람들 반발이 이제 마이너스로 확 돌아버리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지금 이제 성역화되는데 그 위에 제일 위에는 민주화 그 아마 이종명 의원도 헷갈려서 그러는데 그거 자체가 또 성역화가 되거든요. 근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게 자유가 내포된 민주주의인데 그 민주주의는 그거는 국가가 움직이기 위한
중요하고 지속 가능. 지금 인류가 지금까지 가져봤던 여러 가지 정치 체제 중에서 정치 제도 중에서 가장 그 지속 가능한 그리고 이 국가 성원의 그 안정과 복지를 가장 잘 규율하는 그런 제도로 만들었는데 민주주의를 성립화시킬 수 있는 아주 큰 위험을 안고 있어요. 거기다 걔들은 저쪽 애들은 자유자도 틈만 나면 빼려고 들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자유 빼고 나면 그냥 다수결만 남는 건데. 그렇죠. 다수결은 예. 폭도 정치 혹은 폭정이 됩니다. 당연하죠. 그 의미 자체가 그거 아니야. 때 정치잖아요. 다수결의 의미가 디모크라시. 그러니까 이마가 때니까. 개인, 예. 인간을 위한 민주주의가 돼야 되는데 인간을 해방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속박하고 짐승으로 만드는. 짐승을 만드는 민주주의가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예. 이제 우리가 뭐 예. 이미 역사의 무덤으로 사라졌어요. 그게 예. 그 본산인 소비에트.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하고 그렇죠. 예.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꾸려낼 수 있는 자유시민의 의식. 정치 문화가 중요한 정치 거예요. 문화. 습속이라고 이야기를 습속에 하죠. 모리스. 모레스. 네. 모리스 영어로 모리스. 예. 메흐라고 그러고. 예, 메르. 그러니까 불어로.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이게. 자,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제가 그럼 간단히 말씀을 좀 정리를 할게요. 예. 그 5.18을 성역화하는 것은 예. 아까 대처가 말했듯이 집단 죄의식 게임이에요. 예, 예. 그래서 집단 죄의식을 사람들한테 세뇌를 세대에서 세대로 세뇌를 시켜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리려는 게임이거든. 예. 그러면 이 게임에 같이 손뼉 맞추고 날뛰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어떤 존재며 이게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종명 의원의 발언이 맞든 틀리든 또 부분적으로 잘못된 어떤 구분틀을 썼던 안 썼던 간에 이게 세속의 정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자기 의견인데 예, 예. 그걸 가지고서 당에서 제명을 하는 극악 처방을 한다는 거는 이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어기고 완전히 폭도 국회로 가는 지름길을 스스로 내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문제는 우리 가장 큰 범주인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걸 역이용해서 유사전체주의적인 여러 가지 지금 정치 행동을 하고 언론, 판관, 판사 네. 까지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를 검찰까지 해서 이 사람들을 일종의 정치적 홍위병으로 만든 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그다음 거기에 가장 내가 좀 그거 할게 일본말로 시다바리 하고 있는 여당이 아니라 야당 아니 여당이 아니 뭐 재판 판결 따라서 판사까지 뭐 탄핵하라 그러면서 막 집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타당의 야당의 한 의원의 발언을 보고 지금 거의 폭도스럽게 제명까지 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직 헌법기관의 국회의원직을 제명하려고 지금 이제 막 숫자를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그거는 정말 정말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정말 야만적인 행동이에요. 야만적인 그리고 전체적인 행동이고 스스로 입법기관인 국가의 법률을 책임지는 재정과 운영을 책임지는 입법기관임을 포기한 일종의 권력의 시다바리, 권력의 충견밖에 안 돼요. 지금 언론 일부 재판관 그리고 저기 집권당의 상당한 숫자들이 그 말하자면은 이 권력의 부속물이 되어서 저렇게 집단적으로 날뛰게 되면은 대체가 이야기했던 사회가 심하게
상하죠. 상하고 예, 박살나죠. 국가는 박살이 납니다. 예. 그래서 예. 국가의 존재성 자체가 예. 큰 위기로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집단 죄책감, 컬렉티브 길트, 이거는 5.18 성역화가 노려보고 있는 목표입니다. 우리 사회가 집단 죄책감에 찌든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폭도 사회로 끝납니다. 왜냐? 죄책감은 우리 한 명 한 명의 굉장히 소중한 영혼, 그 안에 있는 아주 개인적인 감정이에요. 아주 개인적인, 너무나 개인적인 도덕 감정의 원천입니다. 그거를 일개 정치 세력이, 일개 국가가, 일개 정당이, 일개 국회의원 나부랭이들이 나서서 재단을 해서 찍어가지고 획일화시키려고 하는 이 시도에 대해서 우린 격렬히 저항해야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조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